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 3월 2일 시행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61번은 요 누전 경보기에 요 변류기의 그 설치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 쪽에 보시면 이 누전 경보기에 요 변류기의 그 설치 위치를 보면은 첫 번째가 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거죠. 단 부득이할 경우에는 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 그 다음에 요 변류기를 옥 외에 설치할 경우, 다시 말해서 이 옥에는 비가 오면 젖기 때문에 방수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옥외형 설치했는데 이 옥외형이라는 것이 바로 방수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변류기 기능은, 여러분,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변류기의 설치 위치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서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5개 인입선의 제1종 접지선 측이 아니고 이게 제2종 접지선 측이죠. 그래서 61번은 1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이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의 그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이 확성기의 그 음성 입력은 실외는 좀 시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이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실외는 출력이 3W 이상, 실내는 조용하기 때문에 음성 입력이 1W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외는 3W 이상, 실내는 1W 이상. 그다음에 확성기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그다음에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이죠. 업무용 배선, 긴급용 배선, 공통선에서 3선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조작 스위치는 모든 소방시설이 다 똑같죠.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요 비상방송 개시시간, 화재를 수신한 후에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비상방송 설비에 요 음향장치에 대한 그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1W가 아니고 그게 3W죠. 실내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3W가 아니고 실내는 1W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바로 답이에요. 다음에 2번에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25m 이하 맞죠? 자, 음량 조정기 설치할 경우에는 업무용 배선, 긴급용 배선, 공통선에서 3선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를 수신한 후에 비상방송이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초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3번 가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설정 기준인데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경계구역은 3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건축물이 있으면 요거 하나의 그 경계구역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요 옆에 건물이 따로 있으면 이 건물도 별도로 경계구역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600제곱미터 이하죠. 한 변의 길이는 60m 이하가 아니고 50m 이하죠. 지하구의 하나의 경계구역은 길이는 700m 이하로 한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8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거되는데 800이 아니고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경계구역은요,
6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경계구역이 예를 들어서 이 변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60m다. 그리고 여기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이게 500제곱미터다. 이럴 경우에는 경계구역을 몇 개로 해야 되냐면 일단 6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지만 한 변의 길이가 50m를 넘기 때문에 경계구역은 두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50, 이쪽 250에서 여기가 바로 30m, 이쪽이 30m. 그래서 경계구역은 두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의 경계구역이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면 안 되고, 하나의 경계구역이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두 개 이상의 건축물,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해야 된다. 단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 그 다음에 지하구,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가 700m 이하. 그 다음에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 계단 같은 경우죠. 여기가 계단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그 경계구역의 수직거리는 45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는 대상은요, 요 계단은 별도의 경계구역, 그 다음에 요 경사로, 여러분이 그 옥상에 그 주차장 올라가려면 이렇게 경사로 같은 데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길이 있을 경우에는 권상기실, 그 다음에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그 다음에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그래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건물이 있으면, 지하가 요 1층, 여기가 지상 1층, 지상 2층, 뭐 지상 3층, 지상 뭐 4층 있다. 이럴 경우에는 지하층이 한 개 층만 있을 경우에는 지하층을 지상층하고 같이 묶어서 한 구역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구역이 아니죠. 요 층고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렇게 지하가 한 개 층만 있을 경우에는 지상층과 묶어서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고요. 지하가 1층, 지하 2층 있고 여기 1층부터 쭉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하가 두 개 층 이상이기 때문에 지하층 하나의 경계구역, 지상층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두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층이 한 개 층일 경우에는 지상층하고 묶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64번 가죠. 자, 64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요 특정 배선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쉴드선을 갖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아닌 거. 자, 이 쉴드선을 쓰는 사용해야 되는 대상은요, 요 아날로그 방식하고 요 다시노 방식, R형 수신기에서 R다 R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아날로그 방식, 다시노 방식 감지기, 그 다음에 R형 수신기에서 아닌 것 찾는 거니까 요 2번 복합형 감지기는 실드선으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배선을 보면은요, 요 아날로그 방식하고 다시노 방식, R형 수신기로 사용되는 것은 쉴드선을 사용하는데 그 목적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도통시험을 위한 이 종단정 설치 기준,
요건 실기시험에서도 가끔 나와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전용화면 높이 1.5m 이하. 그 다음에 감지기 사이에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는 거죠. 즉 감지기가 이렇게 있으면 송배전식이라는 것은 보내기 방식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있을 경우 두 가닥, 하나는 공통선, 회로선 이렇게 두 가닥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분기하지 않고 이렇게 배선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송배전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병렬로 가끔 하는 그 현장이 있는데, 요 병렬로 하면은 단선 유무를 확인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배선이 회로선하고 공통선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땄을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이건 병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렬로 하면 여기가 단선이 되더라도 수신기에서 이 도통 시험하면 그대로 도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렬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송배전식, 보내기 방식으로 그 자동화된 탐지 설비에 그 감지기 배선을 해야 된다는 거, 송배전식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절연저항은 열 0.1메가옴 이상.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되는 경계구역의 수는 7개 이하. 그 다음에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 값은 50옴 이하. 그 다음에 종단 감지기의 전압은 전격 전압의 80% 이상 했는데, 여러분 요 단자대 보면 여기 종단 저항이 있어요. 요 종단저항 왜 설치하겠어요?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요 종단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단저항을 설치해 놓으면 미세 전류가 흐름으로써 단선 여부를 갖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종단 감지기, 이건 종단저항이죠. 여기서 그 전격 전압이 80% 이상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감지기 말단에다가 여기에다가 종단 저항 설치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전격 전압의 80%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65번 가죠. 자, 65번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음성입력, 실외는 시끄러우니까 3W 이상, 실내는 조용하니까 1W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배선 방식 3선식, 그 다음에 조작 스위치 0.8m 이상 1.5m 이하, 화재를 수신한 후 비상방송 나가는 시간은 10초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음량 조정기 3선식 맞죠?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상방송이 나갈 때는 다른 방송은 차단이 돼야 되죠. 자, 기동장치가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10초 이하로 그 방송이 나가야 되죠. 여기 20초라니까 여기 틀린 거죠. 10초 이하로 방송이 나가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린 거죠. 다음은 66번 가죠. 자, 66번은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예비 전원에 대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는 거죠. 자,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지 종지 전압 상태에서 0.1 쿨롱으로 48시간 충전한 후에 다시 1시간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0.05 쿨롱으로 방전을 시킬 때 전격 용량의 95%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돼야 돼요.
요거는 그 형식 승인 기준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2번 30분이 답이니까 여러분이 이건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같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67번은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 자, 이 복도 통로 유도 등은 여러분 요 벽 쪽에 보면 여기 복도 통로 유도 등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 피난 방향으로 표시가 된 것이 바로 복도 통로 유도 등이에요. 자,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이 통로 유도등을 보면은 백색 바탕에 녹색, 즉 요 화살표는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피난 그 유도등의 바탕, 바탕은 백색이에요. 자, 설치 기준을 보면요, 이 복도하고 요 거실에 통로 유도등은요,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하죠. 그 다음에 요 계단은 각 층에 경사로의 참이나 아니면 계단 참마다 하는 거죠. 자, 설치 높이는 이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요 계단 통로 유도등, 요건 다 1m 이하죠. 단, 거실 통로 유도등만 1.5m 이상이에요. 거실 통로 유도등 여기 천장 쪽에 해놓는 거 있죠. 이게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요. 자, 복도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복도에 설치하는 거 맞죠?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20m마다죠. 여기 틀린 거죠. 15m 이하가 아니고 20m마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 바닥으로부터 복도 통로 유도등은 1m 이하. 다음 68번 가죠. 자, 68번은 이 부착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일 경우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 했는데 시험에서 주로 잘 나오는 것은 8m 이상 15m 미만하고요. 15m 이상 20m 미만. 그 다음에 20m 이상에 설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8m 이상 15m 미만에는 차이 광연불, 차동식 분포형, 그 다음에 이온화식 1,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 흡입형에서 다 1, 2종이죠. 그 다음에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에서 차이 광연불,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자, 15m 이상 20m 미만에는 이광연불, 이온화식은 1종이에요. 광전식도 마찬가지로 1종이죠.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자, 차동식 분포형은 없죠, 여기.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20m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불꽃 감지기하고 요 광전식 중에서 요 분리형하고 공기 흡입형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만 해당이 된다는 거. 요 세 가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9번 가죠.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 주로 나오는 게 요 증폭기죠. 그래서 이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게 바로 전압계하고 전원 표시등이죠. 그래서 요 전압계하고 표시등에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증폭기의 설치 기준을 보면 이 전원은 축전지 아니면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 표시등하고 전압계 설치한다는 거. 비상전원 용량,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다른 것은 대부분 20분 이상인데 요 증폭기만 30분 이상이죠.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전원 회로에 요 전로하고 요 대지 사이 또는
요 배선 상호 간의 요 절연 저항값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배선의 기준을 보면은요, 예, 송배전식 하는 건 좀 전에 나왔던 거고요. 절연 저항값은 예, 직류 250V로 측정을 했을 때 예, 0.1메가옴 이상이죠.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되는 요 경계구역 수는 7개 이하. 그 다음에 감지기 회로의 요 전로 저항값 55옴 이하. 그 다음에 종단 감지기의 전압은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이니까 250V로 측정을 해서 0.1메가옴 이상에서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는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 번 요 해설 쪽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음 71번 가죠. 자, 가스 누설 경보기에 예비 전원 설치하고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앞면에는 예비 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건 맞죠. 그래서 예비 전원을 경보기에 주 전원으로 사용한다. 예비 전원은 정전되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보기에 주 전원으로 사용한다가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축전지를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조치 해야 되죠. 네, 다음 72번 넘어가죠. 자, 72번은 하나의 그 전용 회로에 단상 교류, 비상 콘센트가 6개 연결할 경우에 요 전선의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비상 콘센트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요, 이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두 회로 이상 설치가 돼야 되고요.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를 쓰는데 전압은 220V, 그 다음에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자,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을 사용하죠. 자,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하고요.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어야 되겠죠. 커버가. 풀박스 등은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을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개수는 10개 이하죠. 그 다음에 이 전선의 용량이죠. 그래서 이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인데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해 준다는 거죠.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자, 여기 비상 콘센트가 지금 6개 있으니까 최대 몇 개까지만 계산해 줘요? 3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한 개의 공급 용량이 1.5kVA니까 최대 1.5kVA에다 최대 3개를 곱해주면 4.5kV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용량은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은 73번 가죠. 자, 73번은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이 비상 콘센트는 지하층 및 지상 8층 이상의 전층에 설치할 것 됐는데, 비상 콘센트는 지상 11층 이상에 설치하죠. 그래서 이 비상 콘센트 설치 기준을 보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자,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 전층. 그 다음에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자, 그러면 여기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비상 콘센트는 지하층 및 지상 8층 이상의 전층. 이게 틀린 거죠. 11층 이상인 건물일 경우에는 지상 11층 이상에, 지하층이 3계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 이상일 경우에는 지하 전층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자, 비상 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전원부하고 외암 사이의 절연 저항은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20메가옴 이상.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4번 가죠.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맞는 것 찾는 거죠. 자, P형 1급 수신기의 요 비상전원 시험은 무엇가 정전되었을 때 비상전원이 동작이 돼야, 지상전원으로 전환이 되냐면 상용전원이 정전이 되는 거죠.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 바뀌는 거죠. 정전이 다시 복구가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다시 상용전원으로 전환이 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비상전원 시험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상용전원이 바로 답이 되죠. 자, 75번. 비상방송설비에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몇 층 이상일 경우에 우선 경보 방식으로 해야 되냐. 자, 우선 경보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우선 경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연 면적이 일단 3000제곱은 넘어야 돼요. 또한 여기에 층수가 5층 이상이 돼야 되죠. 이러한 건물만 우선 경보 방식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 대상물은 전층 경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 경보 방식은 연면적 3000제곱 초과, 그 다음에 플러스 층수가 5층 이상인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화직상 우선 경보 방식은요, 2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이죠. 1층에서 발화가 되면 이 1층인 발화층하고 직상층이 2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 전층.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발화층, 직상층, 나머지 지하층이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76번 가죠. 자, 이 76번은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20m일 때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눠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m이기 때문에 4분의 20 마이너스 1을 해주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이 2번이 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 객석 유도등 설치 기준에서 이 조도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하세요. 통로 바닥에 중심선 0.5m 높이에서 조도가 0.26수 이상 돼야 되죠. 그다음에 요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 4분의 L-1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77번 가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자탐 설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600제곱미터죠. 그래서 자탐 설비 설치 대상은요. 대부분 다 요게 6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요 지하구는 전부 해당이 되고요. 터널은 1000m 이상이죠.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의료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다 이거 6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근생시설 다 이거 6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근데 여기 목욕장은 요건 제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거죠. 지하구, 요게 바로 길이에 관계없이 다 자탐 대상이죠. 터널은 여기 500m가 아니고 1000m 이상, 요놈이 바로 자탐 대상이죠. 다음 78번 가죠. 자, 78번은 요 비상 벨 설비나 아니면 자동식 사이렌 설비인데요. 요거는 층마다 설치해야 돼. 후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그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 수평거리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요거 25m 이하 암기하셔야 되죠. 1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요 비상 벨 설비 또는 자동 사이렌 설비를 보면은 지구 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 이하. 전격 전압의 80%의 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9번은 요 공연장, 집회장에 설치해야 되는 그 유도등의 종류. 자, 공연장이나 요 집회장은 손님, 객석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객석 유도등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대형 유도등을 갖다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형 피난구 유도등하고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에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방 대상물의 요 용도별 유도등하고 유도 표지를 보면은요. 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여기는 손님이 많죠. 그래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들어가야 되고 통로 유도등하고 손님이 많기 때문에 객석 유도등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의락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의료시설도 피난구 유도등은 대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관람을 하는 손님은 없죠. 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통로 유도등만 들어가죠. 객석 유도등은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은 그 손님 객석이 앉을 수 있는 객석이 있기 때문에 객석 유도등이 들어가죠. 근생시설, 노유자 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은 소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래서 통로 유도등은 다 들어가죠. 80번 가죠. 자, 이 80번은 누전 경보기 전원의 기준인데 틀린 거.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로 하는 건 맞죠. 자, 개폐기에는 누전 경보기 표지하는 거 맞아요.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죠. 그 다음에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 이놈은 과전류 차단기.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20A 이하. 이건 배선용 차단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배선용 차단기는 요거 15A가 아니고 20A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누전경보기의 그 설치 기준을 보면요. 정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면 1급 누전경보기. 즉 분기 회로가 여기가 50A하고 여기가 40A면 누전경보기를 여기에다 설치할 경우에 두 개 합치면 60A를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면 1급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누전경보기를 두 개 설치할 경우 여기 60A 이하기 때문에 1급이나 아니면 2급 해도 된다는 거죠. 꼭 이거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 변류기,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요 변류기는 인입선에 제1지점의 부하 측이나 아니면 이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 그 다음에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5개형을 갖다 설치하고, 전원은 각각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